지금 이 순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헌절 75주년을 맞아서 황스타그램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헌절과 상법 개정 그리고 주주환원, 법률 전문가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1962년에 제정된 뒤 큰 틀의 변화가 없었던 상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고 기업 활동에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주 행동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목소리에 더욱더 힘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주주환원 정책 전문가와 함께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황스타그램 시작입니다. 자, 요즘 주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많이 시끄럽죠. 뭐 SG증권발 주가 조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유명 유튜버가 또 주가 선행 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조작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어떤 대기업은 갑자기 좋은 것만 다 빼놔서 다시 또 상장시키고 또 알맹이만 빼내서 또 상장시켜서 주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 배당금은 왜 이렇게 적게 주는 거야? 우리나라 주식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투자자분들은 끊임없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 규정에 대해서 수십 편의 논문을 쓰신 국내 최고의 주주환원 정책 전문가이신 경북대 법학근무대학원의 이상훈 교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직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절을 맞아서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좀 시끌시끌하죠. 도덕적 해이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주주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냐. 아니 주주환원 정책을 이렇게 안 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보고 계신지 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주주환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이제 문제다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반대하는 또 그런 또 분들은 회사가 그 성장을 위해서는 회사 재원도 필요하고 너무 주주들의 요구가 그렇게 경영을 제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좀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영진들도 자기들이 주주라고 그러면 회사에 그렇게 돈을 심한 경우는 시총에만 시총보다 많게 이렇게 쌓아두고도 있으면 그 이제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에다 네. 돈만 그렇게 쌓아놓는다면 예. 좋을 게 없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왜 환원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하려고 안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배당도 포인트입니다. 좀 주고 그래야 예, 더 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그러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저 사회자분께서는 만약 네네. 본인이 회사 경영자라고는 왜 안 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도 회사 운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주주로서는 좀 많이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네.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도 좀 많이 하고 배당금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돈문에 관한 거니까 그 좀 더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면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정답이죠.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데서 많이 압력, 푸시를 하고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만은 한계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는 그 경영자분들이 다 그 상장기업 경영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네. 유능하신 분들인데 몰라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하기 싫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네. 근데 왜 하기 싫냐? 문화가 아직 한국의 문화가 약간 좀 이렇게 주주들은 이렇게 환원하는 거에 대한 좀 인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문화적인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경영하는 사람은 늘 좀 그 돈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 좀 든든하고. 좀 약간 다른 데 투자하기에도 좀 마음 편하고 이러니까요. 그런 예.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여서 그게 조금 결국은 지배구조 이슈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 주주를 우선시하고 중시하고 그다음에 또 주주가 그렇게 약간의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회사법적으로는 약간 뭐를 해줘드나 대리 문제 이런 얘기랑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본인 그게 이익을 위해서 안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보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주주의 어떤 결집력, 주주의 압력이 좀 더 활성화되고 목소리를 높이면
좀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쪽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배구조라고 하면 이 가족 간의 이 지배구조가 계속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애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애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이제 회사를 손을 떼면서 전문 경영인이 이제 그렇죠. 무슨 문명을 달리하셨지만 전문 경영이 들어오면서 애플 망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더 막 주주 환원 정책을 더 열심히 하고 네. 자사주를 매입하고 네. 뭐 이러면서 더 회사는 커나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우리가 거기에 겁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예.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아무래도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게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글쎄 이제 주주 환원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네네.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회사가 그 현금을 유보를 할지 투자를 할지 주주에게 환원할지 이제 경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근본 큰 그 컨셉으로는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해야 한다. 주주를 위해 해야 한다. 그게 지금 우리는 그게 좀 선언이 안 돼 있다. 거기에 이번에도 상법 개정 아까 말씀 나왔지만은 국회에서 상법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그 개정안이 이제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네네. 법무부에서 이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그거는 선언만 하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안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일 자세가 좀 아직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여야 돼. 예.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야기. 조금 예.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성장 경제 그 하면서 파이 키우기에 이제 우리가 맞아요. 다 몰입을 예.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예, 짧은 예, 시간 안에 예. 큰 경제 성장을 회사는 이루다 자꾸 보니까. 커지는 게 좋은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 그 대신 이제 주주는 수익률 면에서는 현금을 재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은데 아직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뭐 일단은 키우자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한국식 경제 발전의 그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걸 보고 키워나가서 막 문어발식으로 뭐 기업의 예, 돈이 예. 남아도니까 예.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다가 IMF를 한번 막고 이제 그 뒤에 다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요쯤에서는 한번 진짜 법이 개정이 돼서 상법이 좀 개정이 그렇죠. 돼서 예. 어느 정도 좀 주주에게 환원되는 법적으로 좀 규제가 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어떻게 봐야 장기적으로는 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상법 개정이 지금 어떤 분들은 이미 주주를 보호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상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도 그건 계시죠. 아니라는 거는 확인이 된 거죠. 네네. 법무부가 그건 아니고 우린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대안으로 나오는 걸 보면 개정안 뭐 한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경영에 오히려 탄력성이 또 저하가 되고 제일 큰 거 하나 주주 그래서 충실 의무라는 거는 주주 뒤통수 치지 말고 그렇죠. 돈 빼먹지 말고 네. 그거거든요. 딱 그거 하나인데 일단 그걸 좀 선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번에 엘리엇 그 중재 판정 건도 보면은 그 엘리엇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상법으로 할 수 있는 소송은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지고서 결국 이제 글로 간 건데 그 우리 국민들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보상을 못 받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드로 봤을 때는 그 주주한테 손해가 갔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원은 안 본 건데 네네. 그게 이제 결국 주주 보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손해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 쪽으로 좀 나가야 된다. 네네. 이번에 그 판정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좀 힘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좋은 법안 좀 많이 예, 좀 저도 뭐 열심히 알려주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널리 예. 좀 퍼뜨려줬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좀 들기도 예. 합니다. 주주분들을 위해서요. 예. 워낙 뭐 주주환원 전문가로 유명하셔서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제가 여쭤볼 텐데 또 일본이 요즘 그래도 30년 만에 화려하게 좀 부활한 배경에는 뭐 금융 당국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뭐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 주주환원 종류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점도 분명히 거기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실 때 어떻게 그래서 이제 보시죠? 주주환원 그 일본에서 그렇게 PBR 1보다 낮은 기업에 소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굉장히 참신하고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사실 보는데. 일본이 훨씬 더 그런 쪽에는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그 몇 년서부터 일본의 그 아베 그 정권서부터 계속 이제 이 증시, 그 주식 이 지배 구조에 관해서 신경 쓰는 모습은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예, 주주를 예. 보호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지배 구조 환원이 크게 보면 이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인데 두 개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배당은 모든 주주에게 골고루 주는 거고 자사주는 특정 지분을 사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결권에 영향을 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주식수를 줄이는 거죠. 예, 예. 계속해서. 주식수를 줄이는데 그 이제 자사주 매입을 무조건 좋은 거다 하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100만 원에 100주이면 한 주에 10,000원인 상태에서 10만 원으로 10주 사들이면 90만 원에 90주 되면 여전히 한 주에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돈이 근데 10만 원이 여윳돈이었다면 별로 생산에 쓰이지 않는 ROE에 기여를 못하던 유휴 자산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걸 주식을 사면 이제 ROE가 올라가는. 그래서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자사주 매입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주주들이 보통 선호하는 면이긴 한데 이게 약간 의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배당하고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를 그냥 소각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자사주 소각하는 거잖아요. 네. 자사주 매입하면. 그렇죠. 사실 매입하면 네. 다시 풀려만 안 나오면 소각한 그렇죠, 거랑 그렇죠. 똑같은데 네. 근데 강제 소각이라고 하면 뭐 이제 강제 소각이 또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하자고 외국에 이제 그런 어. 입법례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그런 주장도 제기되는데 최근에 근데 기사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자기 주식을 기초로 해서 교환사채 발행해서 2.2조 2천억을 자금을 융통해서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서 보듯이 네. 자사주도 또 좋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러니까 예. 기준은 모든 주주를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특정 지배주주를 위해서 쓰느냐 이제 그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되면 일거수일투족 뭐 이건 소각해라 이건 해라 이렇게 안 해도 네네. 기본 컨셉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그렇군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드릴 질문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제가 빨리빨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활용에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어떻게 예. 보셨어요? 그런 아주, 문화가 좀 잘 자리를 잡아야겠죠. 예, 굉장히 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네네네. 우리나라 아주 한 획을 그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그렇게 주주들을 결집했고 그 다음에 전 처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집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굉장히 전문성과 아주 그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그렇게 딱 그 틈을 잘 이용해서 아니 근데 물론 네. 저도 그 회사를 믿진 않아요. 왜냐면 네. 그 회사도 물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죠. 예, 근데 행동주의 펀드를 네. 그러니까 펀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 역시. 네. 근데 그렇게 사람을 모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처음 보여줬다라는 게 거기에 너무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마음을 네. 먹게 만든 그래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yes and no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일단 지분율이 그 어느 정도 너무 높으면 이제 좀 어렵고 네. 그 최근에 성공했던 사례들은 지분율이 좀 낮았던 경우였고요. 높으면은 주로 이제 소송으로 뭔가 그 협상력이 카드가 있지 않으면 이제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여러 소송 수단도 있지만 특히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그게 그 행동주의를 좀 이렇게 백업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다. 우리 전체적으로 순화시킨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그렇죠. 행동주의도 왜냐하면 좀 또 엇나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도 한테도 그러면 안 된다. 이 트랙 안에서 놀아라. 그걸 정해줄 수 있는 그런 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랄까요? 좀 감시자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업들에 대한 이런 감시나 이 주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너희들도 앞으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약간 강력한 메시지를 좀 전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이나 그 여론을 그 자극하고 여론에 환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있는데 저는 이제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법적으로 보면 지분율이 여전히 네. 딸리면은 좀 그 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결국은 법에 게임의 룰을 좀 같이 따라가야죠. 설정해 주는 게 예. 같이 가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네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내용, 그러니까 법률에 이제 뭐 어쨌든 좀 바뀌어서 법이 바뀌어서 뭐 법이 추가되거나 법이 바뀌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이렇게 정확하게 좀 실려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그렇죠. 실려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긴 하네요. 네. 이렇게 너무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CFD 제도 손질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SG증권발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에 우리가 네. 뭐 이게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전 장중에 그렇게 하한가가 많이 나오는 거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 처음 봤거든요. 이건 좀 누가 봐도 좀 뭐 장난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뭐 아무래도 업계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실무나 연구할 때 이제 TRS라고 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차액으로 파생 거래하는 건 봤는데 네. 이걸 개인들이 이렇게 일반 상장 주식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깜짝 파생을 놀랐습니다. 네. 네,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래도 뭐 뒤늦게라도 정부 당국이나 이제 거래소에서 규제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제일 제가 볼 땐 좀 놀라운 거는 거래 주체나 이런 게 안 밝혀지고 기관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게 제일 좀 핵심 아닌가 싶고 그런 게 좀 잘 정비가 네.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저도 잘 모르는 게 갑자기 막 요즘 몇 달에 걸쳐 계속 튀어나오니까 아 저도 막 경제 공부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SG증권을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뭐 CFD 얘기 나고 막 너무 막 골치 아프고 네. 좀 안타깝고 또 이번에 또 이제 소액 투자자들만 또 손해를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런 점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이 뭐 이렇게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대박의 꿈을 누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탐욕이 작용을 하다 보고 또 그 정보에 이렇게 현혹이 되기 쉬워서 그런 면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욕심을 좀 자제하고 좀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주식 시장이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네. 다 같이 투자해서 같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제도다 하는 걸 좀 해서 인식을 해서 남한테 피해가 걷거나 사기를 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도박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반도 못 여쭤봐서 글쎄요, 좀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 시간 되실 때 알겠습니다. 한번 또 찾아뵙고 인사 한번 드리고 예, 좋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재헌절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때만 해더라도 학교 다닐 때 재헌절은 쉬는 날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또 주식시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늘의 당첨자 나가고 있죠. 제책 선물로 드리겠고 또 졸탄 공연 티켓도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